자, CEO 훈련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CEO 훈련소의 핵심은 사업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들마다 이제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필요한 정보도 다르고, 정보의 종류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필요한 공통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 저희가 이제 모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뉘었어요. 창업 준비, 창업 초기, 성장, 그리고 마지막 엑시트 단계까지. 자,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창업 준비 단계.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계사님?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창업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사실 뭐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까 또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재밌고 막 이랬었는데 뭐 6년, 7년 넘게 해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저 혼자 내가 과연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한번 그 영상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2번. 네. 자,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본인이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사업체의 형태를 정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 이거 개인 사업자로 할까? 법인 사업자로 할까? 근데 이제 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 넘어가는 이제 이거를 뭐 흔히 말하는 법인 전환 뭐 이런 옵션도 있는데,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냥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네. 처음부터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게 흐름도에서 보면 이게 첫 단추예요. 사업 전체 과정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그냥 단순히 나는 뭐 사업을 작게 할 거니까 개인 사업자라고 하고 크게 할 거니까 법인 사업자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확장할 건지, 최종 목적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은 본인이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이것도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과세 사업자인데 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면세 사업자시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면세 사업자니까 나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착각이시고, 부가가치세만 안 내는 면세 사업자이고 소득세, 법인세는 당연히 납부하는 사업자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인 과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잘 아시겠지만 간이 과세자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는데, 뭐 대부분은 이게 사업 매출 커지면서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를 바뀌고, 그리고 뭐 간이 과세자 실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인 사업자 이야기였고, 만약에 내가 법인 사업자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이게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드는 작업인 거고요. 등기부등본이 나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등기 절차는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사업자 등록부터 하면 되고,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업자 등록이 끝나시면 그 다음부터 창업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경험상 이 창업 초기 단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매일 뭐 생존 걱정을 하기 바쁜데, 제일 큰 문제가 조직이 없는 것 같아. 조직이 없으니까 뭐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 단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넘쳐나는 잡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돈과 관련되는 회계, 세무, 재무. 그럼 난 뭐부터 관심 가져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맨 처음에 맞닥뜨리시는 게 직원을 채용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세금 문제부터, 정규직으로 내가 뽑아야 되나? 그냥 프리랜서를 뽑아야 되나? 이것도 있고, 사대보험은 도대체 이거는 비용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원천세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또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되는 건지. 이건 뭐 이제 시작이고, 창업 초기니까 그 지원금이 진짜 중요해요. 대표님들이 지원금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잘 찾아가지고 몸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원금 많이 받았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돈 들어오면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마시고 그랬잖아.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거 개념 안 잡혀있으면 상당히 고독합니다, 대표님들. 그러니까 부가세, 세금 계산서, 뭐 미수금, 미지급금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개인, 법인 이제 공통 사항 중에 가장 기초되는 내용들이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본인 대표, 사대보험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또 개인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이제 법인 사업자는 이제 처음에는 중요한 게 자금 조달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투자를 받을까, 두 번째는 남한테 빌려올까. 양 대표님도 우리 법인 자금 조달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은행 돌아가는 뭐 생리라든지 뭐 프로세스 절차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법인은 당연히 뭐 법인세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창업 초기 단계니까 뭐 대부분은 법인세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준비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창업 초기 버텼어요. 버텨내면 이제 드디어 성장의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성장의 단계에 돌입하면 결국 뭐에서 티가
나냐면 구성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회사가 조금씩 조직이 되어 가고 그 단계를 저희는 성장 단계라고 보고요. 그 단계에 맞는 뭐 회계나 세무, 재무 관리 요령들이 또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해당 업종에 맞는 이슈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제조업을 한다. 제조업을 하면은 뭐예요? 내가 물건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나 이게 과연 나는 원가를 얼마 쓰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도소매업. 그냥 내가 제품을 띄어다가 판다 라고 하면은 도대체 나는 이거를 매출 원가율은 얼마인가? 요새 뭐 가장 핫한 업종인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슈들이 좀 이제 어려워지고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2단계가 되면은 이제 조금 뭐 납부할 세금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절세에 관심이 가지게 되고 이제 뭐 텍스 플랜 이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 정도 단계쯤 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세무조사 또는 뭐 어떤 이제 트집을 좀 다 잡을 만한 일들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인법이 이제 공통 주제고요. 이제 개인사업자는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법인 전환. 현업에서 보는 개인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직업군은 이제 병원 원장님인데 그분들은 다 최고 세율 구간이에요. 10억 이상이라서 지방소득세가 이제 49.5%거든요. 벌면 딱 반 내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런 법인 전환, 어떻게 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의 세금을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 이제 엄청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매출 많이 높으신 분들 2단계쯤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사업의 확장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 고민이 진짜 많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과 그 방법별로 의미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법인 사업자도 2단계는 굵직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투자 유치도 더욱 중요해지고 이제 이 정도 단계 투자 유치는 그냥 이제 안 넘어가요. 실사라는 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보죠. 개인 사업자 마찬가지로 법인 사업자도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확장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따른 최적의 사업 구조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뭐 모자회사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뭐 지점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조도 이제 짜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커지면은 세무 이슈가 아니라 이제 회계 이슈가 나와요.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건데, 크게 보면은 그럼 어느 정도 도대체 사이즈가 돼야지 이걸 받냐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숫자가 자산이 120억이 넘는지 아닌지, 부채가 70억이 넘는지 아닌지,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지 아닌지,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지 아닌지, 이런 숫자들이 그냥 회계에서 보는 규모가 큰 회사를 판단할 때 규모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법인 사업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커가다 보면 결국 두 갈래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엑시트라 그래서 누군가한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전체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IPO, 그런 엑시트의 방향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는데 왜 내가 엑시트를 해? 나 그냥 이거 계속 할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되는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래된 법인이 되는 경우도 케이스가 될 수 있을 텐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제 법인의 자산이 누적될 텐데 그 자산들을 배당을 하거나 상여로 받아가거나 퇴직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CEO의 개인 자산화하는 데에서도 조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장 단계고 이제 이별의 순간이죠. 자식처럼 키워온 회사지만 뭐 팔 땐 팔아야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주식이라는 증권 개념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이야기 할 때는 사업 양수도 그냥 사업체 자체를 이제 파는 방식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법인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 기업 시장에 상장시키는 IPO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구주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엑식 과정을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이게 진짜 만만한 건 아니에요. CEO의 뭐 강력한 의지, 그리고 또 옆에 자문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또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엑식 과정까지 짚어드렸고, 엑식 과정뿐만 아니라 오늘 간단히 짚어드린 모든 주제들이 나름대로 그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러한 주제들이 있구나 정도, 그리고 양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뭐 간단히라도 얻어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짚어드렸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